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42강 양도소득세 20 지정지역 2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정지역은 우리가 세율 공부할 때 과세표준에다 세율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왔었는데 그 산출세액 공부할 때 그 10% 그 세율을 가산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10% 세율을 가산하는 겁니다. 가산하는 지역 보면 그게 바로 지정지역 중에서 1세대 3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이런 거 양도할 때는 그 세율에다가 10%를 가산한다. 이게 좀 기억이 나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1세대 3주택자는 보통 60%잖아요. 60%. 비사업용 토지도 60%. 그런데 거기다가 10%를 또 가산을 하는 지역이에요. 자, 10% 가산하는 지역. 그래서 70% 가산해. 그 지역이 바로 지정지역이에요. 지정지역. 자, 그럼 이 지정지역은 누가 지정하냐? 지정을 한 지역이에요. 지정을 한 지역.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정을 한 지역. 누가 지정을 하냐? 소득세는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 배우잖아요. 소득세법. 이 지정지역은 소득세법에서 지정한 거예요. 자, 이거는 소득세법에 의한 지정지역입니다. 소득세법. 이 소득세법을 관할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재정부예요. 자, 그러면 소득지역의 이 소득세법의 이 지정지역은 누가 지정하는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입니다. 자, 지정지역. 그럼 이 지정지역 중에서 주택 관련 지정지역이 4가지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일부 지정지역 중에서 부동산 투기가 좀 성행할 우려가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택 거래 신고 지역으로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요 지정, 즉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이 지정지역에 한해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어느 법이냐면 이건 주택법이에요. 부동산 우리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텐데 이미 배울 수도 있고요. 주택법에서 이건 지정을 합니다. 주택법 보면 소득세법 몇 점 몇 항의 지정지역 중에서 누가 정? 주택법은 또 누가 관할하냐? 이건 건설교통부 관할이에요.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이건 국토해양부입니다. 제가 국토건설부에서 예전 거고 국토해양부가 맞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해양부. 우리 일반적으로 국장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국장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을 얘기하고 부동산 공법에서도 국장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을 의미해요. 기장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거고요. 즉 지정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지정지역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웠죠? 이거는 주택법에서도 나옵니다. 15일 이내에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주택 거래했다고.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 2007년도부터 법이 개정돼 갖고 옛날에 연립주택도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아파트 그냥 무조건 아파트. 일반 주택 거래한 거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 하더라도 신고 안 합니다. 그냥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아파트를 거래했을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거 당사자가 신고해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이. 다만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업자가 중개해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매매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운 게 기억이 나시면 유기적인 학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면 지금부터 유기적인 학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실히 아셔야 돼요. 지정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거래 신고지역 중에서 지정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지역 중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하더라. 자, 그러면 요거는 주택법에서 배우니까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주택법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자, 지금은 지정소득세법을 배우는 거니까 양도소득세. 자, 지정지역은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4가지로. 이 제목은 제가 임의적으로 붙였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4가지인데
그냥 이러이러한 경우에 지정한다. 이런 네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임의적으로 네 가지를 제목을 부여해 본 겁니다. 자, 먼저 그걸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주택 관련 지정 지역이 있어요. 주택과 관련해서 지정 지역을 지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토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토지 관련 지정 지역 하니까 모양이 안 좋아요. 건축물도 있고 그래서 이건 지가 상승률이라고 관련이 있는데 이건 부동산 관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지정 지역. 자, 세 번째는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주로 예정지구인데 예정지구 지정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 관련 지정지구라고 표현을 했고, 네 번째는 네 번째가 예정지구입니다. 예정지구 관련 지정지구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 지정되는 것이고, 요 예정지구가 바로 이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세 번째 요 개발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인데요.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 생각하시면 되고, 예정지역은 대규모로 개발하는 거. 요 개발은 주택 재건축. 자, 이렇게 네 개를 임의적으로 제가 구분한 건데,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실 거는 주택 관련하고 요 부동산 관련 요 두 개를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왜 봐야 되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바로 직전월이라고 해요. 직전월 달이니까 그 직전월에 그 지정하려는 지역이 주택 매매, 자, 주택을 매매하면 가격이 있어요. 그 매매 가격 상승률.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단순히 높아서는 안 되고, 요거의 130%, 100분의 130이니까 130%보다도 이게 높았대. 전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10%,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다고 보시면 안 돼. 10%인데 이게 14%야. 자, 14%. 그러면 10%에 130%는 1.3배니까 13%를 초과했죠. 이런 경우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지정하여가 한다가 아니라 기획부 장관이 그때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똑같고, 여기는 지가 상승률이에요. 토지 상승률이, 지가 상승률이 100분의 30을 넘어설 때,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그냥 명칭은 지정지역입니다. 다 지정지역이에요. 다 지정. 4개 다 지정지역인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일단 이름을 좀 붙여놓은 거고, 이 예정지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든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 주변 지역 또는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규모 도시 개발 생각하면 되고, 요 개발은 소규모 개발이에요. 주택 재건축 사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왜 개발 사업이라고 줬냐면, 단순히 주택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개발 사업이에요. 요 개발 사업이. 이건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 사업,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 그런 경우에 지정지역이고, 이 예정지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 예정지구, 개발 예정지구예요. 대규모입니다. 이 예정지구는 지구로 지정할 때. 그러나 이 네 개를 다 합해서 다 지정지구라고 합니다. 지정지역.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소유자라면 세율이 10% 가산되는 거예요. 이 네 개에 있는 지정지역 중에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매각을 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60%가 아니라 10% 추가돼서 가산돼서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지정지역은 어떻게 절차를 거치냐면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하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위험해. 거기가 동향을 보니까 투기 우려가 있어. 자, 그럼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요. 지정적으로 요청해달라고. 지정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그 전에 기획재정부가 어디다 심의를 의뢰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라고 있어요.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앞에 부동산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먼저. 심의를 해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지역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냥 기획지정부 장관이 볼 때 위험해, 여기 이 지역이. 그러면 기획부 장관이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또 역시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기획부 장관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 그때 또 지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국장의 요구로, 하나는 기획부 장관이 보고 봤을 때 아 이건 지정직으로 해야 된다. 요청이 없어도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인정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고 내용을 국세청장한테 통보해야 돼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지역을 공고했어. 근데 누구한테 통보한다고? 국세청장한테 통보해. 국세청장한테. 왜 할까? 왜를 알아야지, 왜. 이 지역, 지정지역에서 1세대 3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양도하면 10% 가산하라고. 깜빡하고 신고 안 할 수 있거든. 그러면 10% 가산해서 가산세 물려서 세금 물리라고 국세청장한테 알려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원리를 알면 이해가 빨라, 여러분들이.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은 그 해당 그 내용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지역은 지정지역을 공고한 날부터, 이런 거는 빨리 세금고대야 되니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해. 보통 공고한 날 다음날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거는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정지역의 해제는 어떻게 되냐? 해제 과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딱 봤는데 해소할 만해. 그 지가 동향도 그렇고 주택 가격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돼 있어. 그러면 해소된 걸로 인정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소해 주세요. 지정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똑같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동산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소할 만하다라고 심의가 떨어지면 그때 지정을 해제합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이건 시험 문제에 한 2년에 한 번씩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였는데 2009년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진이란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세액공제 이제는 안 해. 그래서 납부야. 자, 보자고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 양도소득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납부하는 거. 원래 소득세는 어떻게 되냐면 해마다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에요. 그 해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죠.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를 얘기해요. 그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그럼 뭐 가산세도 안 물고 그랬는데 양도소득세에 한해서만큼은 만약에 요 연도에 내가 양도를 했다면 그 양도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내가 7월 21일 날 양도했다면 7월 달인 거예요. 7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7월 20일 날 했다면 7월 마지막 날이 며칠이에요? 9월 31일이잖아. 그날로부터 두 달 이내가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가산세 물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해 안 하고 다음 연도에 하면은 옛날에는 가산세 안 물렸는데 이제부터는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2010년도에 양도를 했어, 부동산을. 그러면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면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납부 불성실이야 뭐 신고하고 납부가 있다면 납부는 만분의 3 똑같아요. 이거는 만분의 3 못하고 미납세액 또는 미달세액 만분의 3 납부 지연일자. 신고 불성실은 40%, 20%, 10%가 있잖아요. 40%, 20%, 10%.
요때 확정 신고할 때 만약에 안 하면은 40%, 20%, 10%지만 예정 신고일 때 안 하고 확정 신고일 때 하더라도 그때 신고를 한 거니까 요건 없겠지만 20%는 내야 돼요. 안 내도 되는 걸 내는 거야. 그러나 다만 이게 바로 2009년 12월 23일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2010년도에 한해서는 좀 봐줘요. 2010년도의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전 신고를 하면은 세액공제가 옛날엔 10%였어. 자, 이전까지는 10%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예정신고. 요때는 2010년에 한해서만 5%예요. 만약에 2000 예정신고를 안 하면, 그 다음에 가산세를 얼마 물리냐면, 그 예정신고일 지난 다음부터 국세청장이 물리는 겁니다. 물리는데 얼마 물리냐면, 원래는 20%인데, 신고부성실 10%를 물립니다. 이때 2010년도에 한해서만. 그러면 2011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2011년부터는 그나마 세액 공제도 없고 20% 신고부성실 일반 신고. 요거는 부당 무신고, 아주 법을 어긴 거고, 이거는 일반 무신, 그러니까 깜빡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20% 물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법이 바뀐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하, 이 법 규정에는 예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공제는 이제 없구나. 오히려 가산세를 무는구나. 다만 2010년도에 한해서만 법이 급격히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5% 공제를 해줍니다. 5%. 자,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또 하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들 있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예정신고라고 그래요. 이걸 예정신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거, 5월달에 신고하는 거 확정신고라고 그러고, 예정신고를 하고 동시에 납부도 해야 돼. 납부도. 그럼 뭘 예정신고하냐? 이 예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거예요. 자기나 낼 돈. 거기다 세율만 곱하면 금액이 나오니까. 근데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뭐예요? 또 기억 안 나는 분들이 있어. 또 설명을 해주면, 처음에 실지 양도한 가액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취득할 때 들어간 명, 이런 필요경비를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 양도 차익. 항상 양도소득의 양도 차익 기준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양도 차익에서, 자, 차장이라고 그랬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렇게 하면 요 금액이 뭐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했어요. 제가 양도소득한 금액. 자,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또 뭘 빼죠? 소소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권리를 다 합쳐서 연간 얼마? 250만원 차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이에요, 그냥. 250만원. 자, 이렇게 한 금액에, 여러분, 이거 하면 이게 바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에요. 요거 신고해라, 이거야. 그 양식이 있습니다. 실질 양도가의 양도, 그리고 필요경비 이런 거 다 쓰는 난이 있어요. 그걸 순서대로 쓰면 이게 다 나와요, 그냥. 계산한 대로. 거기다가 뭘 한다? 세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와요. 뭐, 그거 납부하는 거예요. 그거 납부하는데 2010년도에 한해서 이렇게 나온 지금 양도소득 산출세액이죠.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게 과세표준,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이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세액. 요 세액이 100만 원이면 그 중에 5%니까 5만 원을 차감해서 95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10%를 차감을 해줬는데 공제, 예정신고 공제를 10% 했는데 지금은 공제가 없어졌고 2010년에 한해서만 5% 공제. 근데 그나마 이게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 물려. 2010년도에는. 2011년도부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그게 부당무 신고라고 인정이 되면 40% 묻는 겁니다. 40%.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주식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독립된 문제로는 안 나와. 주식은 절대. 1, 2, 3, 4, 5 지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를 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이건 분기야. 분기. 예.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이거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말일부터 역시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부동산은 그 달의 말일이고 이건 분기의 말이지. 분기. 만약에 7월에 똑같이 양도를 했다면 이 주식 같은 거는 분기가 4분기잖아요. 3월, 6월, 9월, 12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석 달씩 나눠지니까 내가 7월 달에 했다면 7월 분기의 마지막은 9월이라고. 9월 말일부터 두 달이니까 11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해당 과세 기간에 이제 누진세율 적용돼서 자산을 그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수식이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정지역. 누가 지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지정지역 중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소득세법에 있는 지정지역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법의 의거에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택법에 나옵니다. 또 부동산 공법에. 자, 그리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세율만 곱하면 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납니다. 그거를 예정신고 쪽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그 가산세를 안 문다는 것도 더불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안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